안녕하세요. 터키왕자입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라서 상관이 없지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긴 휴일이 끝나고 오늘부터 현업에 복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휴일이라는 게 없죠. 우리는 1년 내내 돈 벌 궁리를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때로는 돈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 못 들어본 사람이 결국엔 돈을 불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강남의 개발 전후 사진입니다. 이렇게 촌이었던 강남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서는 도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저는 노원 쪽에 집을 샀는데 원래는 노원 쪽이 지금의 강남만큼 커질 지역이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길도 잘 닦여 있고 오르막길도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고요. 서울의 베드타운이죠. 그런데 갑자기 강남으로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지금의 판세가 형성된 겁니다.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평택강의 기아차 공장 부지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 부동산 꾼들이랑 임장을 다닐 때 받았던 사진입니다. 꾼들과 함께 임장을 다닐 기회가 있어서 따라가 봤는데 그 사람 논리는 이겁니다. 먼저 고덕의 삼성반도체 공장 부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고덕이죠. 고덕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들어서고 있으니까 고덕이란 동네 전체가 삼성전자화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베드타운도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상권도 형성되는 거고 주거지 형성, 상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과 땅값이 미친 듯이 뛰었죠. 꾼들은 바로 여기에 착안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부지 대비해서 그 지역 땅값이 늘었다. 그 비례식으로 기아차 부지 대비해서 그 지역의 땅값은 이라는 공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평택강 얘기를 해보면 바다를 매립해서 기아차 공장 부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면적은 반도체 공장 삼성보다 몇 배나 큰 엄청난 면적이라고 하고요. 하청업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설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면을 잘라봤을 때 이렇게 잘라봤을 때 기아차가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바로 하청 공장이 들어서는 거죠. 그럼 사면에서 한 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이 한쪽에 직원들이 살 곳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꾼들은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니까 땅을 미리 샀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평택강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골 논밭이고 바닷가입니다. 한때 미군 사격장도 근처에 있었고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아차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먼 거리에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서 거기 들어서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먼 거리 출퇴근도 한두 시간이지 너무 멀어지면은 사람이 불편하죠. 그럼 여기 아파트만 들어서 준다면 직원들은 여기에 주거를 형성할 겁니다. 왜? 자기 직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상권도 형성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은 논밭인 이곳을 사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꾼들은 그런 후보들 땅을 미리 사들인 거죠. 저는 제가 알게 된 걸 모두 다 지인들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교 출신인데 우리 장교 군대 동기 카톡방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대학 교수로 있는 형도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어떤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이 부동산 쪽에 좀 빠삭한 손님인데 이 지역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촉 좋은 사람들은 다 이쪽 지역에 해먹고 있었던 거죠. 참고로 제가 임장 갔을 때만 해도 이미 복부인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땅 쇼핑 이미 끝난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돈들이 오고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정직하고 신의를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몇 천억, 몇 조가 움직이게 될 개발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게 과연 비밀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월급만 받고서 그 정보를 끝까지 지킬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족들이나 친척들, 지인들에게 나눠줘서 땅을 사게 할 건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비밀을 지켰는데 여러분의 동료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일가 친척 모두가 땅 쇼핑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나는 양심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런 개발 계획은 미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꾼들이 그 정보를 캐치해서 미리 선점을 하는 겁니다. 돈 되는 모든 순간을 강구해야 되는 우리는 당연히 부동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하락장이긴 하지만 부동산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단 실거주 내 집 한 채 무조건 마련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다주택으로 가거나 상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땅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죠. 부루마블 하듯이 땅도 하나씩 모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꼭 꼰들만 땅이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저는 땅이 없는데 제 지인들을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천 쪽에 조상 때부터 몇천 평의 땅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며 마산 쪽에 선산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선배도 있고 처가가 땅 부자인 사람, 그 다음에 부산 시내,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서도 지하철역부터 부산 시내 중앙까지가 전부 다 자기 땅인 그런 초가부도 회사 사람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전라도 쪽에 몇만 평의 땅을 물려받는 지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땅을 안 가진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몇백만 원 벌려고 한 달에 몇백만 원 벌려고 죽어라 일을 하는데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땅을 안고 시작하는 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러워하는 것도 지금 뿌린 거죠. 우리도 언젠간 땅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는 돈을 들고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물어보고 땅을 사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장 같이 다녔던 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모를 때 묻는 게 최고로 생각하고 있고 큰 수익을 위해서는 소소한 수수료 같은 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사려면 당연히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을 받아서 자문을 구하면 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을 아까워합니다. 괜히 돈 아낀다고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에서 몇백 정도 들여서 몇 억짜리 땅을 컨설팅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돈 아까워하는 거죠. 한 번씩 경제방송을 보게 되면 땅 관련해서 고민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10년도 더 전에 땅을 샀는데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방송을 봤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꾼들도 답을 해줍니다. 자기들도 이런 건 답이 없다고요. 해결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땅을 엄한 땅 사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 곳에 교체해서 알아보지 않고 사기꾼의 말만 믿고 엄한 땅을 사서 비싸게 사서 팔지도 못하는 거죠. NFT 같은 경우도 코인이나 주식과 다르게 수요가 없으면 그냥 가치가 0입니다. 아무도 안 사죠. 근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한번 물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최소 10년은 물려서 각오를 해야 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팔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건 다 저희 채널에 공유를 하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공유한 꿀통과 앞으로 공유할 꿀통을 더하면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도 2030년까지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2030년인지는 이미 몇 번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때쯤이면 6G와 메타버스가 형성될 거고 자율주행 같은 것도 될 거니까 그 전에 우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아쉽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제 능력이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10년 정도 잡고 자산을 관리하며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간다면 우리도 2030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 나이에 8살을 더하면 되는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돈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도 남들처럼 상가도 사는 거고 땅도 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그러면 나도 땅이 없어. 나만 없어 땅이 아니라 이제 나도 있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지금 현실이 너무 별로라고 걱정하지도 말고 월급이 적다, 취업이 안 된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나이가 많다 같은 그런 걱정 같은 것도 다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지금 형편이 고시원에 살고 있고 취업도 안 돼서 물류상하차 같은 걸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투자만 해준다 그러면 2030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럴 방법을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 찾아내서 공유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생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